네, 5시 36분 막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진짜 인터뷰 들어가죠. 오늘 진짜 인터뷰는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영화 도가니 피해자들 최종 패소 관련해서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인 임정훈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샵 인터뷰해서 올려주시죠. 오늘은 오케이 마리님하고 저하고 1대1로 방송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현재 지금의 그러니까 어제 치른 프리미어 12 그 일본 국가대표팀 야구팀 감독이 선수 시절 이승엽 선수와 동료였던 고쿠버라네요.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같이 뛰었답니다. 이승엽 선수도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었었나요? 아무튼 고쿠버더라. 만약에 이승엽 선수가 어제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다면 한 사람은 상대팀의 국가대표 감독, 또 선수 시절 동료이기도 했던 우리 이승엽 선수는 현역 국가대표 선수. 그랬겠네요. 그런 장면도 의미가 있었겠네요. 녹차와 황금알림. 이분 닉네임 기억납니다. 녹차 씨를 가리면서 오늘을 듣고 있습니다. 늘 잘 듣습니다. 이게 녹차 씨인가요? 녹차 밭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융단처럼 녹색 카페트처럼 이렇게 이런 가지런히 있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그 녹차밭 그것만 봤는데 이 씨를 뿌려서 그 녹차 나무로 키우는 겁니까? 근데 네 어쨌거나 씨를 가려서 어디에 쓰실지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요. 토토하님이 녹차씨가 이렇게 생겼군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거 다 고르시려면 가르고 하려면은 너무 작겠죠.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 꼭 스트레칭 해주시라고. 예, 에별리고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별 말씀을요. 그런 마음 가져주시고 증자 증에게 하시겠다니까 저희가 염치가 없을 따름입니다. 질투 유발도 죄다. 질투는 나의 힘. 이런 뭐가 생각나는데 페북, 트위트, SNS의 진보 계열 명망가 포스팅 중에 중요 포인트를 소개하면서 평설하는 코너가 있다면 그분들도 미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을 듯하다. 한인섭 교수, 조국 교수. 네, 이강윤 오늘에서 인터뷰했던 분들이네요. 그리고 노회찬, 진중권, 전우용 선생 등등등. 네,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섭외력을 많은 걸 느낍니다. 선계사님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에 꽃감 사진 올려주신 거 잘 봤습니다. 새날 쪽에서는 아주 발군의 파워 댓글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시더군요. 아주 촌철살인과 맥점을 탁탁 짚어가면서 쓰시는 걸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심보로 나라를 통치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에이 그러시면서 요새 기계 있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기자들을 졸로 보는데 가지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지. 가지가 뭘까요? 기계? 기자? 기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지. 그렇게 쓰시려고 했나? 오타인가요? 그러면서 기자들, 언론인 스스로 당당해야지. 감히 어디 김무성이가 아들 나무라듯이 하나. 기자 책임이지. 그렇게 무시당하는 건. 예, 이런 기자 책임도 일부 있어요. 제가 아까 양정대 기자한테도 말했지만 그런 방자한 말들 두면 당연히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항의를 해야 한다. 그것은 기자 개개인에 대한 그 특정 개인 기자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알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거에 기자 직분의 공적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자로 대표되는 국민들 상당 부분에 대한 오만방자 불손하기 짝이 없는 말투니까 자기의 독자, 자기의 시청자, 자기의 청취자를 대신해서 항의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잘못이죠. 일단은 그건 사회 상규와 상식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런 바이올레이션을 봤을 때, 그런 무식한 도발을 봤을 때 분연히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기본이다 이 말씀이죠. 애초부터 그런 원인은 제공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계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선거 전이란 닉네임 쓰시는 분은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무성. 이거 아마 저기 될 거예요. 세월호 참사 직후에 벌어진 선거 때
제발 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납작 엎드릴 때의 모습이네요. 네. 자,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5시 42분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관련해서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임정훈 변호사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려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대법원 일부가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네. 지금 패소 결정을 내린 거죠? 예, 정확히는 이제 공소시효가 아니라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소멸시효. 제가 용어를 헷갈렸군요. 네. 실제로 이제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번에서는 이 소멸시효를 주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됐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또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예. 시대 변화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통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치 규범이나 체계가 바뀌고 뒤늦게 그걸 법이 반영해야 할 때 우리는 주저없이 네. 바꾸긴 해야 합니다. 이 예. 살인죄 같은 것도 자 이제 공소시효 없애자. 여기서는 공소시효가 맞죠. 예,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이 시효 부분 그렇긴 한데 이런 저희가 그러니까 의분과 당위심 때문에만 당위성 때문에만 이러는지 몰라도 저희들 같은 그냥 일반 시민이 이런 판결을 보고서는 좀 고개가 갸웃해졌어요. 네. 정말 이 시효 때문에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징치를 할 수 없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나 이런 문제. 네. 제가 우문이지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법 체계상 우리는 특히나 이제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방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변화에 따라서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불문법보다는 상당히 이 법률 변경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감정하고는 굉장히 다소 이 동떨어진 그런 법규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판결도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의식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는 이 공소시효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효과를 나온 법 개정이 좀 최근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는 민사에 있어서 이런 흉악범이라든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범죄에 있어서 형사배상의 문제는 좀 예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가 네. 이 국민들의 법감정인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부와 이 또 정치권에서 해결 과제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공소시효 부분을 고친다면 역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사법부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사법부 견해를 묻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법을 그렇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네. 피해자들은 지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네네. 성폭행이 있었고 그 위에 2011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진단 이런 걸 받았으니까 2011년에 그 맞습니다. 국가 배상 청구권 시점을 이때로부터 기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설득력 있다고 보는데 변호사님은 네. 어떤 견해십니까? 사실 이 정확하게 이제 법률적으로 일단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이제 원고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국가 배상권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또 이게 또 적용되는 것이 이 국가재정법이 또 적용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국가재정법 96조에 의해서 이게 5년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 불법행위 자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데요. 네. 이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발생해서 성폭행 행위라든가 이 행위 자체가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때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판례 흐름 자체는 현실적 구체적으로 이 요건 사실 자체가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인식했을 때는 1985년부터 2005년대까지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대에 다시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가 정신적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이른바 법 감정. 예. 물론 법 감정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면 법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법이 다수 국민의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사유체계를 지니고 있는 구성원들 다수의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법은 죽은 법은 아닐까. 제가 자꾸 삐딱한 말씀만 드리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의민주 국가에 있어서는 발빠르게 또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참 그러기까지는 우리 정치권의 영향, 특히 입법기관에서 이번에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임정훈 변호사님도 이번 소송에 참여하셨던? 아닙니다. 저는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예, 또 소재지가 인호학교 소재지가 광주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이 지역에서도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관심을 주로 두고 보았던 상황입니다. 네. 요번 판결문에서 또 하나 법원이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서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기각했는데, 즉 수사상에서 큰 잘못은 없었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예, 그렇죠. 실은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은 우리 원고들이 주장했던 거는 이게 2005년 6월달에 이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굉장히 미온적으로 진행을 해서 4개월 후에서야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또 특히나 일부 또 몇 명에 관해서는 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주장을 해가지고요. 다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시에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좀 실수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공무원들이 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또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게 하더라도 또 법령 해석이 또 명백하지 않더라도 과실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또 했고요. 그래서 통상 이 수사상 판단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수사 규칙이라든가 또 부당하게 장기화시켰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라든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합니까, 대개들? 글쎄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은 아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실상 또 여러 가지 이 구체적으로 또 판단해 봤을 때, 판사님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초동 수사를 맡은 경찰이나 그것을 인권 차원에서 또 한 번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 이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정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는 게 마땅하다고, 물론 사실에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대전제이긴 하겠지만 피해자가 받은 피해 사실을 더 똑바로 규명하다 보면 사실관계도 당연히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정해진 수사 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수사에 큰 문제는 없다 이래버리면 누가 더 의욕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것을 명확히 밝히려고 애쓰겠어요? 형사나 저기들이.
근데 아무래도 이 경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또 중과실 부분도 경찰 공무원 입장에서는 고려해봤을 때 나름 이 수사 규칙이라는 일부분을 지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사 안 한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수사 그렇죠. 과정에서 반드시 지켰어야 할 준칙 같은 것을 위반했을 경우는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혼을 낼 수는 없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그렇죠.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부분까지도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이렇게 쉽게 써주면 좋겠어요, 판결문을. 그래야 그냥 우리가 판결문만 읽어보고도 저 소린가 보다 그러지. 판결문이 한국말인 건 맞는데 네. 고등교육을 받고도 잘 모르니까 꼭 이렇게 변호사님 같은 분한테 여러 번 전화해서 뒷머리 극적이면서 이게 으뜻이에요 하고 여쭤보고 이런. 이제 그래서 친해지고 하는 건 좋은데. 네. 판사들도 좀 그냥 쉽게 자기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한테 설명해 준다고 쓰면 참 좋겠구만. 네. 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당연히 비장애인을 상대로 했을 때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보는데 현행법 체계 그런 거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강간죄 예를 들어서 이 강간 사건이 꽤 있었습니다. 강간치상도 있었고 이낙경의 경우에는 보통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이 성폭력 범죄 등 법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사건이 막 전국적 관심 사안이어서 바로 이 판결을 두고 광주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즉각적으로 반영되거나 그러지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만 이 사건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셨으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판결을 두고도 그렇고 그동안 인화원에서 벌어졌던 이런 것에 대한 광주 현지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데서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분노하고 느끼는 부분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조인으로서도 물론 이해는 되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고 또 안타까울 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공적인 영역 입법부나 사법부의 판결 또는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때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당함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시 한번 그 사건을 회개하게 됩니다. 회고하게 됩니다. 말이 엉켰군요. 오늘 아주 차분하게 누구나 쏙쏙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의 임정훈 변호사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아영님께서 이강윤의 오늘 개편 때 시간 변경하나요? 네, 합니다. 5시부터 6시 반으로 할 거고요. 개편 날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강윤님, 진보 명명가를 섭외하라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 앵커께서 인터넷에 페북 올라오는 거 평설해달라. 예. 제가 옛날에 하던 행간의 새로운 변용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들으면서 작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힘내십시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